자, 읽기예요. 읽기. 그 내용은 아까 우리가 그림을 보고 얘기한 거, 그 다음에 그 여러 새로 나타나는 문화 현상, 이런 거, 신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내용을 알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기만 할게요. 현대 사회는 웰빙, 딩크 등 다양한 문화 현상들이 끊임없이 탄생한다. 문화 현상들은 특정한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지지를 얻기 쉽고 그 결과 문화적인 변동을 야기하기도 한다. 변동, 변하고 움직이는 것. 변하고 움직이는 것. 야기는 이야기가 아니고 야기는 생기게 만든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변동을 생기게 만든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 새롭게 등장하여 사회 문화적인 변동을 가져오고 변동 현대인의 삶의 방식에도 영향을 준 신문화 현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2000년 이후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발달을 기반으로 등장한 대표적인 신문화 현상으로는 노매드족, 보보스족, 디카족 등이 있다. 전반적으로 이제 새로운 문화들이 나타났는데 여러 가지 양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노매드족, 보보스족, 디카족 등이 있다. 여기 첫 번째 단락에서 그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 독자하고 어떤 약속을 하는 거냐면 그 다음에 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입니다.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노매드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보스족, 그 다음에 디카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먼저 노매드족은 노트북, 휴대폰, PDA 등 각종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외부와 접촉하며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과거에는 주변부의 반대는 뭘까요? 중심부, 주변부, 일탈자로 분류된 반면 분류 나왔죠. 21세기의 노매드는 자유로우면서도 창조적인 인간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각광. 이들은 자유와 개방, 쾌적한 삶을 추구하며 컴퓨터와 미디어 분야에서 최첨단에 선 사람들이다. 여기 글자 또 잘못됐네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서울 근교 성남시인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분당구 판교동 근처입니다. 바로 내 앞에 그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사람들, 이 첨단을 달리는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컴퓨터 게임, 뭐 포탈, 그 다음에 뭐 그 핀테크, 그 다음에 뭐 바이오 테크놀로지,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들이 여기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보보스족은 보헤미안과 부르주아를 합쳐 만들어진 말로 소득 수준이 높은 부르주아의 경제적 기반이다. 부르주아 뭐 아시죠? 반대는 프롤레타리아. 자유롭고 진보적인 반대는 보수적인 보헤미안. 이 보헤미안은 원래 보헤미아라고 하는 지역 이름에서 나온 말인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조금 자유롭게 살아가는가 봐요. 그래서 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예술가들 보헤미안이라고 많이 불러요. 2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의 신계층을 말한다. 이들은 상당한 연봉을 받고 문화, 패션 등을 즐기며 자신만의 개성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지만 쓸데없는 것에 돈을 낭비하지 않는 합리적인 면도 있다. 이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소비 감각이 있으며 자유롭게 사고하고 일을 즐기며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일을 즐기며 한다. 그래. 자, 이제 4번. 최근 디지털 카메라는 휴대폰만큼이나 빠뜨릴 수 없는 필수품으로 떠올랐다. 필수품. 꼭 필요한 물건. 이와 함께 젊은이들은 디지털 카메라를 즐기면서 사용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다.
D가족이라 불리는 이들은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일상적인 사진을 찍고 그것을 인터넷에 올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이들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계속 찍어댄다. 사진을 찍고 싶어 카메라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가 있으니 사진을 찍는다는 D가족들에게는 하루 24시간이 모두 기록해야 할 대상이다.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사진을 찍는 젊은이들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선 장면이 아니다. 이건 이제 요새는 다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대치가 되는 말이죠. 그리고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브이로그, 동영상으로 기록에 남는 거를 한단 말이죠. 예. 그 다음에 5번, 전통적인 가치관의 붕괴. 붕괴는 무너진다, 그런 뜻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현대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계속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다. 이 변화 때문에 문화가 새로워지다 이거죠. 21세기에 등장한 신문화는 스스로에 대한 만족을 가장 중요시하고 소비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 단어입니다. 경향, 움직여가는 어떤 방향성 이런 걸 말해요. 주도하며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문화 향유에는 과감한 경향을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신문화 현상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바꾸고 있다. 이제 이 교재가 만들어졌을 때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죠. 근데 사실 이제 여기에 빠뜨려서는 안 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거예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있잖아요. SNS. 여러분 다 쓰고 있죠. 페이스북, 틱톡. 다 여기에 여러분의 프렌드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프렌드가 있어요. 그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나도 이제 베트남의 이 강의를 하면서 또 그 이전부터 베트남 선생님들, 학생들하고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아주 그 재미있는 하나 현상이죠. 이게 이제 그 과거의 네트워크는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 옆에 같이 살고 있든지 아니면 학교를 같이 다녔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의 그 어떤 집안, 하나의 집안, 패밀리, 예? 그래서 학연, 혈연, 지연 뭐 이런 것으로 네트워크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거와 관계없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나라의 경계를 벗어나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새로운 단어들은 끊임없이 탄생하다, 포함하다, 대중적, 지지, 변동, 야기하다, 새롭다, 등장하다, 삶, 방식, 영향, 신문학, 현상, 기반, 디지털 장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접촉하다, 정착하다, 옮기다, 일컫다, 유형, 주변부, 세력, 일탈자, 창조적, 인간형, 각광, 자유, 개방, 쾌적하다, 추구하다, 최첨단, 합치다, 소득, 수준, 진보적, 사고방식, 계층, 연봉, 개성, 쓸데없다, 낭비하다, 합리적, 독특하다, 사고하다, 즐기다, 최근, 빠뜨리다, 필수품, 떠오르다, 일상적, 공유하다, 뜨다, 순간, 기록하다, 젊은이, 낯설다, 전통적 가치관, 붕괴, 발전하다, 속도, 변화하다, 계속하다, 중요시하다, 주도하다, 윤택하다, 향유, 과감하다, 원하다. 예, 요즘 나오는 이 단어들이에요. 요즘에도 계속 쓰이는 단어이고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의 젊은이들하고 얘기하려면 이런 단어들을 좀 내 것처럼 만들어 놔야 되겠죠. 예. 다음 내용 이해, 앞에 5개 단락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를 이 제목 붙이는 거와 중심 내용을 적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신문화 현상의 탄생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3가지를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보보수적인 의미와 특징 그랬으니까, 세 번째가 그랬으니까 두 번째도 이 제목의 형태와 맞춰서 쓰면 되겠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노매드족의 의미와 특징.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D가족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중심 내용은 각 단락에서 주제문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그걸 쓰고 조금 수정하거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용 이해를 좀 해보겠어요.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까 누구까지 했나? 정티 후엉 했던가요? 네, 번티, 네. 정티 후엉 한번 해보세요. 1번. 2번, 악플에 대한 서명으로 만든 것은 어느 것입니다. 2번, 스문화 현상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2번, 스문화 현상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기준하고 있다. 3번, 스문화 현상의 유형과 특징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4번, 스문화 현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예를 들어 주장하고 있다. 저는 3번. 신문화 현상의 유형과 특징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는 신문화 유형에 어떤 것들이 있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에서는 그 중에 세 가지를 하나씩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글에 대한 설명으로 조금씩은 다 맞아요. 조금씩은 다 맞지만 이런 경우에는 가장 잘 맞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가장 잘 맞는 것은 3번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라는 말에 좀 반대되는 말은 뭘까? 객관적으로라는 말에 반대되는 말. objectively. 영어로 말하면 objectively, 객관적으로. 영어의 반대말은 subjectively 그렇게 되겠죠.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용어와 논리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느낌, 뭐 자신의 경험 이런 거에 맞추어서 서술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객관적이에요. 또 그다음에 이제 2번 해볼까요? 판티 DM 퀸, 판티 GM 퀸. 네, 이과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단락에서 찾으십시오. 일은 뭐죠? 음, 참 모르겠어요. 일은 뭐예요? 일과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일이 뭐예요? 끊임없이죠? 이것과 비슷한 단어가 5에서 뭐냐 이거죠. 끊임없이. 정답은 죄송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끊임없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사죠. 끊임없이, 끊임이 없이, 끊어지는 일이 없이 그런 뜻입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의 붕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현대사회는 빠른일까요? 끊임없이 빠른? 그건 아니죠.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면 끊임없이 변화하고 연결은 되지만 끊임없이란 말이 변화란 말은 아니에요. 이러한 변화들은 계속하여 어때요? 끊임없이 계속하다. 이게 비슷한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찾으면 되겠어요. 전티 푸억 안 네, 3번. 이번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 자유로우면서 창조적인 인간형이다. 2번, 현재 주변부 세력, 인탈자로 분류되고 있다. 3번,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면서 일해야 한다. 4번, 디지털 장비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저는 이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 넘버 2 왜 맞지가 않아요 그게? 왜 맞지 않은지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 어, 과거에는 현재 아니라 과거에는 주변부 세력 인탈자로 되고 있다. 과거에는 주변부 세력 일탈자로 분류되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예, 정답이에요.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인데 그 현재냐 과거냐 그거 하나 때문에 틀리고 맞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문제죠. 예, 어려운 문제. 그래서 요런 거 하나 그 조건이 현재냐 과거냐 이거를 잘 따져봐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응웬 쩐반 아인. 네. 예. 4번. 섬과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탈락해서 찾으십시오. 네. 대답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 3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이 말이죠. 예, 그걸 두 번째 단락 그렇게 읽으면 좋아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5번 응웬티 몽감. 네. 5번 그런 내용은 다른 것은 아닐 것입니까? 제 생각은 2번. 문제를 다 읽고 문제를 다 읽으세요 먼저. 네. 1번 기타적인 특별한 날은 기념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 2번 문화 현상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 3번 무보수적인 개성 있는 소비 성함이다. 자유로운 사고방식은 지났다. 4번 문화 현상이 대중의 지지를 바꾸는 문화적 변동은 가져올 수 있다. 읽을 때 을자를 은으로 읽는 경향이 있어요. 사고 방식을 지녔다.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걸 잘 읽어야 돼요. 베트남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현상인데 그거 조심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읽어봐요. 사고 방식을 지녔다.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자,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1번. 1번? 왜요? 왜 그게 정답이에요? (1번이) 정답인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알아야지. 죄송합니다, 선생님. 디카족이 날마다 사진을 찍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별한 날을 기념하면서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언제든 찍는다고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그쵸? 예, 그러니까 1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예, 다른 내용이에요. 자, 더 생각해 보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좀 까다롭게 만들어요.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그래서 현재냐 과거냐 그거 하나만 틀리게 해놓은 거지.
그런 걸 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중에 또 여러분 주변에 신문화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문화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신문화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문화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보십시오. 요새는 뭐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영화관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 핸드폰이나 자기 집 텔레비전으로 그냥 영화를 보죠. 뭐 넷플릭스,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새 저기 디즈니 채널도 지금 뭐 시작을 했고, 뭐 여러 채널들이 있어요. 영화가 나오는 채널들이.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볼 때 그런 걸 본다. 뭐 이런 것도 신문화 현상이고요. 앞으로 어떤 신문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한번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51쪽에 가면 어휘 및 표현 익히기. 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문장을 이렇게 좀 확장해 나가는 그 표현들입니다. 아까 이제 고, 어서, 아서도 그런 것이지만 여기도 그래요. 자, 첫 번째 뭐뭐인 반면에란 말은 한자 말인데, 반이란 말은 뒤쪽에, 면은 얼굴인데 반면은 이 뒤쪽이겠죠. 이게 반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어떤 면이 있고 그 반대 면이 있고, 이게 반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대립되는 이야기를 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회사는 대우를 잘 해주는 반면에 일이 많다. 대우를 잘 해주는 거와 일이 많은 거. 일이 많은 거 사람들이 싫죠. 대우를 잘 해주면 좋죠. 그러니까 좋은 것과 싫은 것을 서로 하니까 반면에 대우를 잘 해주는 반면에 일이 많다. 만약에 일이 적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회사는 대우를 잘 해주는데 일도 적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 밑에로 간다면 에다가, 은데다가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는 대우를 잘 해주는 데다가 일도 적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서로 반대되는 것, 아래 거는 어떤 것에 덧붙여주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의 물건은 값이 싼 반면에 질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렇죠? 값이 싼 건 좋은 것이고 질이 안 좋은 것은 나쁜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 대립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 반면에로 묶어요. 만약에 값도 싸지만 질도 좋아. 그러면 값이 싼 데다가 질도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는 반면 즐거울 때도 있다. 뭐 이거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예. 그 다음에 에다가, 은데다가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운동에다가 식이요법까지 하니까 건강이 빨리 회복됐어요. 어떤 사람이 건강을 잃었는데 뭐 당뇨가 많이 늘어나서 당뇨 수치가 올라가서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약도 먹고 그렇겠지만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 먹는 것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당뇨에 좋은, 치료하는데 좋은 음식, 그렇지 않은 음식을 가려서 먹는 거예요. 에다가 덧붙여서, 그런 뜻이죠. 에다가 덧붙여서, 이런 말을 더 여기다 삽입하면 좋아요. 에다가 덧붙여서, 그 친구는 공부도 잘하는 데다가 덧붙여서 성격도 좋아서 인기가 많다. 공부를 잘하면 인기가 많은가요? 근데 성격이 좋아, 그럼 인기가 많죠. 그러니까 덧붙여서, 눈이 온 데다가 덧붙여서 길이 얼어서 운전을 할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대다, 대다. 이 대다라는 거는 보조용언이죠. 보조용언, 대다. 그래서 뭐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앞에 이제 본동사가 있는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대다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 대다라는 말이
조금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해서 울어대는데 아이가 계속 울으니까 그걸 대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때 우는 것이 좀 싫어. 그럴 때 이제 그런 표현이 좀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옷을 하루에도 몇 벌씩 벗어대서 빨래가 잔뜩 쌓여 있다. 이건 엄마가 자기 자녀들이 하도 그냥 옷을 빨래해달라고 벗으니까 그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죠. 벗어대서 빨래가 잔뜩 쌓여 있다. 어제 노래방에서 소리를 질러 댔더니 목이 쉬었다. 소리를 지르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질렀더니 이렇게 그런 때 질러 댔더니 목이 쉬었다. 자, 이 세 가지 표현을 좀 익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에다가 은데다가를 사용해서 A와 B를 연결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A라는 문장이 기본 문장인데 그에 어울리는 말, 그러니까 에다가 은데다가는 덧붙여서 그런 개념이죠. 이게 반면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거기서. 그러니까 1번 비가 오다는 것은 이제 비에서 어떤 거하고 연결이 되냐 하면 비라고 하는 게 자연현상인데 나번을 보면 바람이 심하게 불다. 이게 이제 자연현상이잖아요. 그래서 1과 나를 연결해서 비가 오는 데다가 덧붙여서 바람도 심하게 분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2번을 해봅시다. 함투이 종 네, 해보세요. 집이 사무실에서 가까운 데다가 사실에도 편리하다. 살기에도 해보세요. 살기에도 살기에도 음, 편리하다. 집이 사무실에서 가까운 데다가 살기에도 편리하다. 그렇죠? 좋은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응웬민한 네, 네, 그 남자는 친절한 데다가 잘생겼다. 네, 아주 친절하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한 남자를 한국에서 어떤 남자라고 부르죠? 훈남이라고 그러죠. 훈남. 아, 참 훈남같이 생겼다. 뭐 그런 말을 하죠. 그 다음에 4번 응웬티 응안하오 늦게 출발한 데다가 길이 막혀서 늦었다. 그렇죠. 늦게도 출발을 했고 길도 막히고 그래서 늦었다. 잘했어요. 그 다음에 황티수안홍 이 둘은 발이 편한 데다가 가벼워서 좋다. 가벼워서 좋다. 잘했어요. 종당옥래 네, 요즘 많이 먹는 데다가 운동도 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살이 쪘다. 건강이 안 좋아졌다. 그렇죠. 그 다음에 현응웬 비우린 네. 네, 김밥은 맛이 있는 데다가 만들기도 쉽다. 예. 여러분 김밥 만들 수 있어요? 김밥 좋아합니까? 김밥 맛이 있어요? 어때요? 엊그제 호찌민 인사대에서 무슨 행사를 했죠. 아마 세종학당 개원식을 했나? 그때 김밥을 좀 싼 것 같던데 내가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예. 좋았어요.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응웬 낙한닌 네, 잠깐만. 대다를 사용해서 다음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1번. 어젯밤에 위층의 아기가 계속 울어대서 한잠도 못 잤다. 계속 울었다 그 말이죠. 예. 자, 그다음 2번. 아이가 하도 졸라대서 할 수 없이 장난감을 사주었다. 예. 그냥 어지간히
졸랐으면 안 사줄 텐데 하도 졸랐어. 하도 졸라. 계속. 자, 그 다음에 쩐티 투이미. 네,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계속 먹어대는 버릇이 있다. 예, 계속 먹어대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는 것을 대다라는 걸 넣는다 그거죠. 자, 그 다음에 찐옥만. 네, 예, 어렸을 때 내 이름을 가지고 노려대서 친구들과 심하게 싸운 적이 있다. 이제 이 경우에 놀려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놀려대는 친구들과 그렇게 하면 좋겠죠. 예. 놀려대는 친구들과. 어렸을 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이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안 좋게 풀이하고 이런 경우도 좀 덜어 있어요. 베트남은 어떤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뚱웬 탄나. 네, 요즘 방송국 인터넷 게시판은 연기력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신문 연기자에 대해 욕설과 비난을 해대는 사람들의 글로 넘쳐나고 있다. 예, 이제 잘했어요. 방송국에서 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게시판을 만들죠. 게시판을 만드는데 그 게시판에 뭐 이런 걸 좀 좋았다, 이런 걸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 이렇게 건설적인 의견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막 연기 못한다고 욕을 하거나 왜 욕하냐고 거기에 대해서 또 싸우거나 뭐 이런 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게 막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해대는.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의 뜻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다음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다 여기 나오는 말들은 다 지금 한자 말들입니다. 개성, 연봉, 변동, 일상, 합리적, 필수품. 이거 다 앞에서 한 번씩 우리가 설명을 했던 거죠. 홍옌니. 네. 예, 1번 해보세요. 한데 있는 시간에 쫓기며 빠른 인상은 살고 있다. 일상을 인상을 살고 이거 잘 읽으세요. 일상을 이렇게 거기를 강조해보세요. 일상을 인상을 그렇게 외우세요. 일상은 강조 살고 있다. 그러면 완전히 틀린 거야. 그거는 문장이. 그렇죠? 예. 일상 everyday life everyday life를 일상이라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응웬 티투이니. 네. 올해는 태풍으로 인해 과일 값의 변동이 특히 심했다. 네. 태풍이 불었는데 왜 과일 값이 변동을 해요? 변동이라는 것은 과일 값이 그랬으니까 그 변동은 값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게 변동입니다. 태풍이 오면 과일은 나무에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그 과일은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장에 과일이 안 나와요. 그러면 공급이 적기 때문에 값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시장의 원리죠. 예.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새로 또 과일이 잘 나왔어요. 그럼 값이 또 내려가고 그렇다는 얘기죠. 휜티 투 괸. 네. 예, 그다음 3번. 동생은 개성 있는 옷차림을 하고 다녀서 못한 간다는 말은 자주 듣는다. 예, 개성 있는 옷차림. 개성 있는 옷차림 어떤 것이 개성 있는 것일까? 개성 있다. 혼자만의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성격을 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성.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정상적인 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 바지를 찢었어. 그럼 개성적이겠지. 좀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예, 그게 이제 좀 개성적이. 그래서 이 모델, 패션 모델이죠. 패션 모델은 모델로서 입는 옷은 아주 개성 있는 옷들 입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는다. 그 다음에 4번 응우엔티 깜뚜. 네. 텔레비전은 가정에 정보가 어렵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다. 예, 이 필수품이란 말을 바로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없어서는 안 될. 이게 필수적이다 그 말이죠. 예. 텔레비전 필수품이란 말은 뭐 옛날은 해도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안 해. 그만큼 보급이 많이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엔티 투 타오. 네, 우리 보장님을 이 처리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 부장님은 여기는 은이에요. 예. 네, 우리 보장님을 다시 이 처리, 부장님은 우리 보장님은 어. 이 처리뿐만 아니라 보안드와의 회의도 합리적으로 진행한다. 예, 합리적으로, 그렇죠. 합리적으로 그 은을 잘 구별해서 읽어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예. 잘했고요. 그 다음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추구하다, 공유하다. 추구하다는 것은 뭔뭘 쫓아가면서 그 따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공유하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이 나누어 쓴다는 것이고, 즐기다 알죠? 접촉하다. 접촉은 이렇게 부딪히는 게 접촉하는 거죠. 포함하다 안으로 이렇게 끌어안는 거. 정착하다, 머물러서 살아가는 것이 정착하다. 자, 그 다음에 쩡민 뚜안. 네, 우리 가족은 나를 포함해서 모두 5이다. 포함하여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티에 응옥티, 띠우 응옥티. 네. 1번. 나는 직장 때문에 그동안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도시에 정착했다. 정착했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응목티 미쩡 짱. 네. 3번. 초등학교 졸업 이후 여중, 여고, 여대를 졸업한 나는 자연스럽게 이성과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예, 이성과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 여자 대학교를 나오니까 베트남에도 어떻게 하나요? 베트남에는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남녀 공학인가요? 아니면 남자 학교 따로 여자 학교가 따로 있나요? 대학은 공학인데 여자 대학교가 따로 있나요? 나 잘 모르겠는데 한국은 지금은 대부분 다 남녀 공학인데 여고가 조금 있기도 하고 여대가 몇 개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데가 지금 이 책 우리가 나온 데 이화여대 서울에.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 다음에 레자오 민점. 네. 각 나라들은 무엇보다도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 추구하다. 각 나라들은 무엇보다도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 응엔티 디오 점. 응엔티 디오 점. 지에우 점. 5번. 안 들려요. 크게 해보세요. 5번. 공원에는 공휴일은 즐기러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 예, 즐기러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다음에
황티 펑 위엔. 네. 후원에는 홍휴 그거 했잖아요. 방금 그거 했어요. 네. 6번 하세요. 마흔 사람들 모두가 어, 그 당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땅을 마음대로 팔 수 없다. 왜 마음대로 팔 수 없느냐 하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땅을 공유하기 때문이거든요. 공유하다. 함께 소유하고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하는 문장을 완성하려면 그 땅을 공유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어서 마음대로 팔 수 없다. 예,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 문제 3번. 다음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틀림없다, 정신없다, 쓸데없다, 끊임없다, 형편없다. 이게 이제 좀 없다 이 말 가지고 한국의 단어 나오는 단어들이죠. 이게 이제 형용사들입니다. 형용사들.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롱슈안 타오비 롱스완 타오비 마이크는 들어왔는데 왜 소리가 안 나와요? 자, 레타이 끼오퐁 레타이 키오퐁 반장 다오 응옥 휘엔 또한 후에 아인 왜 아무도 없어요? 손티 탄 우왕 네. 예. 2번 현대인은 시간을 쫓기고 일을 밀리고 돈을 쫓으면서 정신없이 산다. 네, 정신없이 산다. 이 형용사가 이제 동사 앞에 오면은 그 부사형으로 나와요. 정신없이라고 하는 부사형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황투엣 아인 황투엣 아인 롱탄닷 팜티옌과 네. 사소한 일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한다. 네, 쓸데없이 이것도 이제 부사형 앞에서 정신없이 쓸데없이 부사형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오티 응옥 린 네, 선생님. 오티 응옥 린 하세요. 선생님. 네. 실례했지만 근데 제가 개인적인 얘기는 지금 하지 마시고 개인적인 얘기는 지금 하지 마시고 내가 지적한 사람이 얘기를 하세요. 보팅 응옥 린 네, 그 회사는 끊임없는 연구와 투자로 신제품을 개발했다. 예, 끊임없는
이거는 이제 관형형이죠. 관형형. 그러니까 끊임없는 연구. 연구는 이제 명사잖아요. 체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관형형을 써야 돼요. 아까 저 위에서는 산다, 낭비한다. 그 말은 부사, 용언, 동사이기 때문에 부사형으로 써야 되고, 여기서는 관형형으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이홍농. 네. 맛있게 먹는 척 했지만 사실 그녀의 요리 솜씨는 형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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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제 서술어로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대로 쓰면 되죠. 서술형이죠, 그냥. 그 다음에 레 응웬 디엠 퀸. 네, 선생님. 네. 5번. 다른 팀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하니 이번엔 우리 팀이 틀림없이 이길 것이다. 예, 부사형으로 틀림없이 이길 것이다. 틀림없이 이기다. 이렇게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번까지 하고 수업 마칠게요. 디에파 누 탐. 제 네. 다음 단어의 반의어를 찾아 연결해 보십시오. 진보적. 친구적과 폐쇄적이다. 폐쇄적은 이렇게 닫아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적은 보수적,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보수적은 이제 conservative. 예. 이제 정당 중에도 진보적인 정당과 보수적인 정당 이렇게 서로 대립이 되죠. 그 다음에 개방적이란 말이 개방적 열려 있다는 말이니까 폐쇄적. 그러니까 단어를 찾을 때 반대말을 적으로 끝났으니까 이쪽에서도 적을 찾아보는데 후보가 2개가 있죠. 그래서 그걸 다 합해서 이렇게 맞춰보면 이렇게 맞겠구나. 대충 알 수 있어요. 그것도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로 끝나는, 서술형으로 끝나는 것들이 낯설다, 올리다, 합치다. 그러면 저기 낯설다 하고 반의어가 되는 것이 낯 익다 그랬잖아요. 낯 익다, 낯설다. 익다, 설다. 떡을 쪘는데 떡이 충분히 먹을 만큼 이렇게 익었어요. 그러면 익다 그러는 거고, 일찍 그 불을 껐어요. 그럼 설다 그래요. 예, 낯 익다는 말 얼굴이 낯은 얼굴이잖아요. 얼굴이 누군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건 낯설다. 올리다, 내리다. 이건 뭐 쉬운 단어죠. 올리다, 내리다. 아까 떠오르는 그런 말 했었죠. 합치다, 나누다. 합치다, 나누다. 이게 반의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